네, 동시효과 구간 보겠습니다. 8시 56분 45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예고된 하락 그 상태 그대로 반영되면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양시장의 상황이 좋지 못합니다. 직전 저점 이탈이 유력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전거래일 대비로는 1.37% 마이너스, 그래서 2258선 부근에서 출발할 예정이고요. 전거래일 종가 대비로는 30포인트 정도 더 내주게 됩니다. 오늘 밀리게 되면 4거래일 연속된 하락인데다가 지난 7월 4일에 기록했던 직전 저점, 그것도 장중 직전 저점이거든요. 2286포인트 바로 갭으로 또 밀어내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요. 종가상으로도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밀려 내려가는 모습 예상되고 있습니다. 2258포인트 선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이 더 밀릴 것 같네요. 코스닥 2.28%의 하락으로 출발 준비하고요. 16포인트 정도 더 내주면서 712.97포인트 선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거의 3%에 육박하는 큰 폭의 하락이었는데 브레이크를 전혀 잡지를 못합니다. 계속 밀려 내려가는 모습. 그래서 직전 저점이 712포인트인데 지금 딱 그 정도에서 호가 맞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코스닥은 과연 오늘장 이 직전 저점 부근에서 지지가 될 것인가, 아니면은 한 번 더 이 갭으로 이탈을 하느냐 여부, 그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락 분위기 너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르는 종목 상승불은 약 300여 개 정도에 불과한 모습이고요. 여전히 시장 분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비장의 무기 하나쯤은 가지고 있어야 그나마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개별 종목군들이 그나마 상승불이 좀 들어와 있고요. 가장 크게 오르는 이 보통주, 그러니까 주식, 이런 뭐 ETF나 이런 쪽 우선주 다 빼고요. 셀피 글로벌이라고 있는데 이 종목은 너무 확실한 재료가 있어가지고 리튬 공급한다라는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수산화 리튬 관련 종목으로 분류가 돼 있고요. 이 종목이 오늘장에서 가장 좀 눈에 띄는 14% 정도의 상승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셀피 글로벌, 자세한 내용은 100% 자회사 리튬 플러스라고 하고 있는데 이 업체가 40억 원의 수산화 리튬 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지난 금요일 장 마치고 나왔고요. 그래서 오늘 장에서 14% 정도의 상승세 보여줄 예정입니다. 근데 이 종목이 이달 들어서 변동성이 굉장히 컸네요. 이런 부분들 함께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장에서는 이런 종목군 정도로만 상승불을 켜면서 출발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개별주의 움직임 외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어느 정도 좀 버텨줄 것인가, 어느 정도 밀려 내려갈 것인가, 이 부분이 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 시총 상위 종목군들 가운데서는 하락 출발 대기하는 종목이 대부분입니다. 삼성전자도 다시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9월 26일) 월요일 국내 증시 출발했습니다. 9월의 마지막 주간 보내는 상황입니다. 9월 한 달 동안에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막판까지 쉽지 않은 9월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의 주요 이벤트들 보면은요, 오늘부터 실외 마스크 이제 안 쓰셔도 됩니다. 밖에서는 안 쓰셔도 돼서요. 전면 해제 발표가 이미 났고, 그리고 오늘이 그 디데이입니다. 이 부분은 또 시장에서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던 내용이기도 하죠. 그리고 전체적인 투자자분들이 이제는 코인 사듯이 금액으로 주식을 사실 수 있습니다. 이야기인즉슨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증시가 화랑일 때 이런 뉴스 나오면 굉장히 좀 활발하게 이슈가 됐을 텐데 일단 시장이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황에서 이런 제도의 변경 있다라는 점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신규 상장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려운 날 이렇게 좀 문을 열게 되는 데뷔전을 치르는 종목이 있는데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라는 종목 신규 상장 일정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일정 좀 체크를 해봤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하락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2% 정도의 낙폭은 아니고요. 양시장의 1.5% 정도의 하락권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직전 저점은 이탈이 됐고요. 1.46% 하락하면서 2260선대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2260선 라인대 장 초반에 2256포인트 정도까지 터치는 일단은 나왔고요. 현재는 2260포인트 그 부근에서 왔다 갔다 직전 저점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1.5% 정도 하락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11포인트 전고래 대비 내주면서 718.33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직전 저점 712포인트 안 깼습니다. 여기에서 안간힘을 쓰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일단 양시장 나란히 미국발 악재로 인해서 4거래일 연속해서 하락세는 이어지고 있는데 직전 저점 부근 테스트 양시장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주차별 동향입니다. 과연 저가 매수가 유입될 것인가? 오늘 시장에서 하방을 좀 잡아줄 만한 그런 의지가 수급에서 엿보일 것인가? 이 부분이 관건이겠죠. 거래소 보시죠. 기관은 삽니다. 그리고 외국인 개인 쪽에서 팔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금융투자와 연기금이 지금 쌍두마차가 돼서 매수 보여주는데요. 126억 원 정도밖에 안 돼서 시간 지나면서 수급배 변화 상황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외국인 쪽 40억 원 정도 팔고 있는데요. 지금 꾸준히 파네요. 지난 9월 14일부터 계속해서 매도 우위를 이어가면서 벌써 9거래일 연속 거래소에서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선 100억 원 정도 팔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이 삽니다. 130억 정도 사고 있고요. 개인이 117억 원 매도 우위, 기관이 관망세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물시장에서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 특징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프로그램 동향입니다. 프로그램 상황이 차익 비차익 거래 모두 다 매수 우입니다. 아무래도 많이 빠지다 보니 저가 매수, 기계적인 매수도 일어나는 듯 보이죠. 프로그램 거래소 113억 원의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비차익 거래 중심으로 66억 원의 매수 보여주면서 일단 프로그램은 매수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동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장 지수 큰 폭의 하락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전업종이 하락합니다. 경기 방어적인 종목이라 하더라도 상승불을 켜기에는 시장 상황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전업종 밀려 내려가는 가운데 가장 낙폭이 깊은 섹터 화학 업종입니다. 2.3% 정도의 약세권 내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S오일이라든지 그리고 LG화학 이렇게 사이즈 큰 종목군들도 큰 폭의 하락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화학 업종 지수가 2.5%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WTI가 지난주 마지막 거래를 거의 한 5% 정도 크게 밀렸었죠. 그리고 비금속 광물, 종이목재, 건설, 섬유의복 순으로 2% 안팎의 하락세 띄고 있습니다. 고르게 밀리는 모습이고요. 상대적으로 덜 밀리는 섹터도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빠지기는 하는데요. 보험 섹터나 통신, 음식료 딱 보더라도 경기 방어적인 성격의 종목군들은 그나마 좀 버텨주는 모습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전기가스도 그렇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오늘장 시총 상위주 전멸입니다. 1위부터 10위까지 일제히 하락하는 상황 속에서 가장 낙폭이 깊은 종목이 LG화학입니다. 3% 정도의 하락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차나 이쪽 환율 수혜주들도 시장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별다르게 두각을 나타내지를 못합니다. 삼성전자 신저가 또다시 나왔고요. 하이닉스도 신저가 맞습니다. 카카오하고 네이버는 카카오는 신저가 또 썼습니다. 카카오는 오늘 잘하면 5만 원대까지 가겠네요. 6만 100원 터치 나오면서 카카오 계속 밀립니다. 네이버는 아직은 20만 원권 부근에서 좀 어느 정도 지지해 주려는 움직임 나타내는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신저가 지금 계속해서 속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도 1위부터 10위까지 종목 일제히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LNF가 지난 금요일에도 7% 정도 하락하면서 2차전지 소부장 종목군들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를 좀 흐렸었는데 오늘도 하락 움직임이 끊어지지가 않네요. 20만 원권 이탈했고요. LNF가 6% 정도 밀리면서 톱10 가운데서는 가장 부진한 모습, 처음보다 한 4% 정도 밀려서 2차전지 소부장 쪽에서 좀 쎄한 느낌이 있네요. 상승 종목은 180개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하락 종목 압도적으로 많고요. 오늘장 환율 출발만 좀 간략하게 체크해 볼게요. 여기 쪽에서의 흐름에서 좀 벗어나길 바랬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원달러 환율 1,420원 왔고요. 13년 6개월 만에 최고치 1,420원 선까지 갔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10원 이상 급등하는 모습 띄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0분 동안 시장의 특징 짚어보겠습니다. 10분의 승부사 시작합니다.
오늘은 종목 얘기 나누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환율도 좋고 지수도 좋고 전체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최현재 전문가님 어떤 쪽부터 볼까요? 네, 여행주 좀 보고 있는데요. 일본 무비자 자율여행이 10월 11일서부터 되는 걸로 지금 확정이 됐다고 뭐 얘기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강세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두 투어 지금 1% 상승하고 있고 하나 투어도 지금 한 1% 상승. 요랑풍선 뭐 참 좋은 여행 모두 다 이제 뭐 참 좋은 여행은 아니고 요랑풍선도 1%대 강세. 뭐 여행주들이 지금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뭐 계속적으로 뭐 이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 뭐 실적은 뭐 당연히 개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본다면 시장이 안 좋은데 이쪽에 뭐 대안적인 뭐 성격을 좀 호재성이 뉴스가 좀 있는 만큼 지금 매수가 좀 몰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뭐 만약에 지수가 상승을 하면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힘을 못 쓸 가능성도 좀 있을 만큼 지금 뭐 매수보다는 일단 좀 관망하시는 게 좀 좋아 보입니다. 네, 그래서 여행주 봤습니다. 신규수 전문가님. 네, ARM 관련주들은 오늘도 또 이제 움직이는데요. 뭐 가온칩스 2% 이상, 그리고 AD테크놀로지도 지금 4%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코아시아도 지금 뭐 이제 살짝 강보합권인데 이재용 부회장이 손정희 회장을 만난다는 뉴스가 나올 때까지는 모멘텀을 좀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이벤트가 있는 종목들은 그 이벤트 날이 제로 노출성으로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뉴스에 계속 주목을 하셔야 돼요. 뉴스를 주목하시면서 그 실제로 만나가지고 ARM 인수가 진행이 되더라도 그게 실제 성사될 때까지는 우리 뭐 그 두 회사가 뭐 우리 사고팔고 하자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나라들에 다 이제 허가들을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될 때까지는 난관이 많습니다. 넘어야 될 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이제 이벤트를 안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뉴스에 좀 주목을 하시면서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대응을 좀 하셔야 돼요. 가온칩스가 지금 대장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늘 시가인 32,000원 지금 깨지면 이제 음봉이 나오면은 매도가 좀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기술적인 대응과 함께 그리고 뉴스에 상당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또 ARM 관련된 종목군들은 연속성을 일정 부분은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 재료 있는 종목군들, 뭐 일반 쪽에서의 무비자 입국이라든지 ARM 이런 M&A 이슈 이런 종목군들만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락 종목 가운데서 특징을 좀 잡아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최현재 전문가님. 네. 오늘 애플페이 관련주들이 그나마 조금 뭐 강세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어요. 한국정보통신이 지금 한 1% 정도 상승하고 있고, KG 이니시스도 역시 1%대 상승. 뭐 지금 연말에는 뭐 도입이 될 것이다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애플페이 관련해서는 이런 벤사들은 결국에는 뭐 도입이 되면은 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주가 뭐 한국정보통신 강했다가 조금 내려와서 지금 오늘 21선에서 지지받는 움직임 나오고 있고요. KG 이니시스도 지금 뭐 상승은 한국정보통신보다는 못했지만은 국내 최대의 벤 사업자로 지금 보고 있어가지고 뭐 이들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개별적인 선별적인 뭐 매수는 가능한데 추격 매수는 하지 말자. 연말에 어떻게 보면은 애플페이 관련해서 좀 좋아지기는 좋아질 것으로는 보이는데 지금 뭐 시장 전체를 좀 봐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애플페이 관련된 종목군들도 역시 재료 안고 오르네요. 신규수 전문가님. 네, 요번에 이제 시장 흔들릴 때 오히려 조금 매수할 수 있는 섹터로 저는 조선 섹터를 보고 있어요. 현대인포조선은 오늘도 이제 양봉을 바로 내고 있고요. 조정 물론 받고 있지만은 조정폭이 좀 크지 않죠. 현대인포조선, 조선 섹터 전반적으로 이제 어쨌든 시장 대비해가지고 지금 시장 좀 하락하는 구간에서 현대인포조선은 반등이 나왔고 전 섹터 전반적으로 반등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시장 전체적으로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데 이제 현대인포조선의 그 차트 흐름만으로 본다면은 이것은 이제 완연한 조정이죠. 조정 이후에 조금 더 가겠다라는 이제 의사표현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바닥 좀 잡는 느낌만 있어도 브레이크가 조금 걸려도 조선주들 특히 이제 기자재주들은 또 이제 반등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성광밴드라든가 뭐 한국카본
뭐 이제 이런 종목들 위주로 해가지고 뭐 한번 매수 타이밍 잡아보시는 것도 단기적으로 괜찮겠습니다. 네, 조선 기자재 관련해서는 또 신규 접근도 가능하다. 때를 좀 노려봐도 좋을 만한 종목군 설명해 주시네요. 최현주 전문가님. 네, 오늘 경기 방어주적인 성격 가진 주식들 좀 보자고 했는데 지금 오늘 KT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약보합권인데 뭐 100원밖에 안 빠지고 있고 LG유플러스도 지금 뭐 50원 정도만 빠지고 있어가지고 그래도 시장에서 조금 지지선 안전판 역할을 좀 해주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역시 이런 주식들은 뭐 어떻게 큰 폭의 상승보다는 포트폴리오에 좀 넣어 놓으면서 다른 주식들 같은 경우 하락하는 거에서 좀 방어적인 성격의 그런 것만 주목해야지, 그런 거를 주목해야지, 이걸 너무 큰 수익률을 기대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좀 그렇게 접근하시는 것이 좀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경기 방어주 확실히 오늘 시장 대비로는 조금 나은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신규수 전문가님. 예, 방산 섹터 좀 보겠습니다. 이제 방산 섹터가 이제 반등이 좀 나오려고 하다가 지금 뭐 시장이 좀 눌리니까 다시 또 오늘은 좀 눌리는 형태인데, 근데 이제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날 좀 눌렸다가 오히려 지금 또 뭐 상승권에 있고, 한국항공우주도 오늘 살짝 반등이 좀 나오고, 제가 이제 계속 방산주에 대해서는 이제 새로운 어떤 그 시각이 형성되는 원년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장주들이 늘 이래요. 많이 올라와가지고, 그리고 한참 동안 미리 올라와 있다가 한참 동안 기간 조정,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신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일반적인 패턴이죠. 그래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 LIG 넥슨, 요 네 종목은 박스권 움직임이 거의 뭐 확실하다 봐야 되기 때문에 시장 대비해 가지고 아마 이제 좀 빠르게 시장 반등이 나오게 되면 좀 빠르게 좀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박스권 하단이기 때문에 지금 관심을 좀 충분히 가져볼 수 있다. 단지 방산주에서 저는 소형주들은 조금 제외하고 또 4개 대형주 4대 회사만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네, 방산주 확실히 시장 대비로 좀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특징주 좀 마무리 지어볼게요. 최원수 전문가 여행주, 그리고 애플페이 경기 방어주 체크해봤습니다. 신규수 전문가는 ARM 인수 관련된 종목군들, 조선 기자재, 그리고 방산 섹터까지 이렇게 또 시장 대비로 상승하는 종목군들도 꽤 있네요. 10분의 승부사 마무리 짓습니다. 그 사이에 코스닥 지수가 지금 직전 저점을 깼네요. 네, 직전 저점을 깼습니다. 코스닥이 장 초반에 한 1.5% 정도 밀리면서 출발하나 했는데 지금은 2.35% 정도까지 낙폭을 확대하면서 장중 저점이 712.17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직전 저점 712.53포인트 이탈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뭐 계속해서 저점이 빠르게 낮아지지는 않는데 일단 712포인트, 뭐 710선까지 밀려 내려갈 것인가 계속 시시각각 지금 계속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원달러 환율은 1,420원 넘어서서 21원까지도 일단은 좀 터치 나왔고요. 그래서 상승 종목이 상당히 좀 제한되는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200개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시장 전체적인 흐름을 좀 볼게요. 미국 증시 빠졌으니까 이 정도는 어느 정도 예상된 구간이다. 아니면은 생각보다 더 빠지는데 두 분이 오늘 시장을 느끼는 온도가 좀 궁금하거든요. 먼저 신규수 전문가님 어떻게 좀 보세요? 오늘 아침 상황이요. 일단 이 정도 빠질 건 예상을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전저점을 깨질 거는 거의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 예상을 좀 이제 해야 될 거고, 전저점이 깨졌기 때문에 변동성이 이제 이번 주는 상당히 좀 커질 수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전에도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흐름들을 이제 보게 되면은 뭐 이제 금리 양적 완화 멈춘다, 또 뭐 금리를 이제 올릴 때 했다, 뭐 그때 이제 흐름들을 보게 되면은요, 그때 이제 차트인데요, 보시게 되면은 이때 흐름이 상당히 그 전저점 깼다가 다시 잡아 올리고 깼다 잡아 올리고 하는 흐름들이 굉장히 많아요. 깼다 잡아 올리고 깼다 잡아 올리고 이런 데들이 전부 다 보면 전저점 계속 깹니다. 이런 데들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번 변동성도 전저점을 깬 이후에 계속해가지고 추세 하락을 하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브레이크 걸리고 그리고 바닥 잡은 이후에 반등이 나온 형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뭐 예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지금은 좀 관망을 좀
하시면서 바닥 신호가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현주 전문가님은 오늘 아침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전저점 시초가에 깰 것은 뭐 어느 정도 예상했는데 지금 개인 쪽에서 사놨던 물량들이 조금 뭐 공포감에 좀 손절 물량, 어떻게 보면은 신용 반대 물량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역시 뭐 저도 전적점 깨고 지속적인 하락보다는 깨고 난 다음에 반등 나오고 깨고 난 다음에 반등 나오고 그런 흐름이 계속 나가면서 어느 정도 바닥에 대한 전체적인 거를 좀 잡아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일단 뭐 연말에 계속적으로 뭐 전문가들이 뭐 다른 타 전문가들이 뭐 좋다고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뭐 대부분인데 그거는 어떻게 나타날지는 좀 봐야 되겠는데 역시 뭐 계속적인 하락보다는 조금 기술적 반등 나오면서 서서히 뭐 어떻게 보면 조금씩 낮춰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양쪽 지수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그러면 오늘 특징 주식표 보겠습니다. 가장 핫한 키워드는 니켈입니다. 지금 오늘 STX가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STX 그룹주들이 장 초반에 급등을 하고 있는데 STX가 니켈 광산 지분 갖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 니켈 키워드가 갑자기 왜 떠오르느냐? 제2의 요소수가 될 수도 있다라는 보도가 나온 거고요. 지금 2달 정도 남아 있답니다. 2달 정도 분량이 있는데 수입이 끊기면 그 이후에도 못 버틴다. 니켈 하면은 NCM, NCA 2차전지 바로 생각이 나실 거고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니켈은 100% 수입입니다. 그런데 이 100%가 다 중국산이라고 하죠. 중국에서 지금 미국과 여러 가지 좀 잡음을 낳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수출 안 한다 하면은 바로 또 2차전지 만들기 어려운 상황이 돼버리고 이런 시나리오가 만들어지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STX가 상한가입니다. STX 중공업도 22% 정도 급등을 합니다. 지금 정적 VI 발동됐는데 풀리면 상한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요. 황금 ST도 보통은 금 관련된 종목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니켈 관련된 사업도 가지고 있습니다. 황금 ST도 현재 20% 정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티플렉스, 대한금속, UST 이런 종목군들이 니켈 관련해서 묶이는 종목군들인데요. 이렇게 급등, 앞서서 우리가 요소수 사태로 또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시세가 일시적일지 조금 더 지속이 될 것인지 신기수 전문가님 의견 알려주세요. 뭐 지금 이제 딱히 시장에서 이제 다른 데로 이제 수급이 돌만한 데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니켈 관련해 가지고는 상당히 좀 이제 걱정스러운 어떤 뉴스가 나왔는데 사실 그 뉴스 보도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현재 국내 니켈 지금 축적량이 원래 가지고 있는 이제 그 3개월치를 축적을 하는데 근데 지금 이제 한 70% 정도밖에 지금 없다. 그 얘기는 한 2개월 정도 갖고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축적량을 더 늘려야 된다 하는 이제 그런 기조의 뉴스이긴 해요. 그 뭐 당장에 지금 뭐 엄청나게 위험하다 이런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딱히 이제 오늘처럼 장이 좀 안 좋을 때 이제 이렇게 테마성으로 바람을 불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테마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STX가 상한가를 오늘 유지를 하는 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STX 상한가가 풀리느냐 마느냐를 보시면서 혹시라도 이쪽에 지금 매매하시는 분들은 그 기준으로 보셔야 되겠고 STX 상한가 풀리면 다른 종목들은 상당히 좀 급락을 또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시면서 만약에 안 풀리면 오늘 보유 가능 그리고 내일 매도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또 강한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앞서서 ARM 쪽 체크를 해주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연동해서 움직이는 종목군들은 계속해서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가온칩스가 1.2% 정도의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넥스트칩 보겠습니다. 넥스트칩은 또 플러스 기록하다가 지금은 하락으로 전환되기도 했었는데 이 ARM 인수전 앞서서 신규 전문가는 지금 손정희 회장 만나기 전까지는 이슈가 좀 이어질 것이다. 그러면 짧은 매매 가능하다라는 시각이시고 최현주 전문가님은 이쪽은 어떻게 보세요? 아직까지 뭐 발표가 확정이다 아니다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런 뉴스가 살아있는 한은 아직까지 뭐 재료는 살아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뭐 역시 단기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뭐 이게 지금 인수할지 안 할지 어디에 지금 배팅하는 것보다는 그날 어떻게 본다면은 재료, 뉴스, 그다음에 뭐 수급 이런 거에 같이 연동을 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가온칩스가 제일 대장으로 지금 보이고 있어가지고 이 종목의 시세가 꺾이면 나머지 종목들도 같이 꺾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가온칩스 위주로 대응하는 게 바람직한
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후반에 2차전지 좀 LNF를 중심으로 해서 빠지는 거 보고 많이 걱정을 하셨을 텐데 오늘도 계속 추가적으로 밀려 내려갑니다. LNF 에코프로 BM이 낙폭이 5% 안팎으로 나오고요. 뭐 나라 M&D나 M 플러스 이쪽으로도 약세 움직임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신기수 전문가님, 2차전지 이제 소재 쪽으로도 신저가가 나오네요. SKC가 지금 신저가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루스 첨단 소재도 52주 신저가네요. 네. 2차전지 소부장 섹터 분위기가 이제 완전히 좀 바뀐 건지 사실은 이 태조, 이방원 중에 일을 담당하는 게 이 종목분들인데 주가 움직임이 어떻게 좀 흘러가게 될지 신기수 전문가님 의견 알려주시죠. 네, 그동안에 이제 우리 시장 전체 지수와 제일 연동성이 깊었던 게 반도체였어요. 근데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좀 바뀌었습니다. 보시면은 2차전지 쪽이 삼성전자가 올라갈 때도 지수 빠지고요. 삼성전자 또 내려갈 때도 지수 올라가고 막 이런 현상들이 좀 나타났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제일 지수를 지금 많이 흔드는 게 LG에너지솔루션이 코스피 쪽을 흔들고 그리고 이제 그 LNF라든가 에코프로 BM 이런 쪽들이 코스닥 쪽을 이끌고 이런 현상들이 요즘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2차전지 쪽에는 지수 지금 리드하는 그런 섹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수가 또 반등이 나오면 2차전지 쪽에 이제 뭐 또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고 또 제일 빠르게 또 반등이 나올 거고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2차전지 쪽에는 뭐 성장성이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훼손이 있다라기보다는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지수가 빠질 때는 성장주들한테 불리한 거고 지수가 올라갈 때는 그런 부분이 좀 완화가 되는 부분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흔들림으로 보고 있고요. 지수가 추세적인 하락으로 할 거라고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지수 반등 나오면서 반등이 나올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특히나 LNF라든가 에코프로 BM처럼 내용적으로 이제 괜찮고 좀 튼튼한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탈출 작전 이런 것보다는 좀 기다리시면서 지수 안정화를 좀 기다려 보시는 거 좋겠고, 첨보 동화기업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이제 소부장 쪽들도 지수 반등이 나오면은 다른 섹터들보다 더 먼저 반등이 나올 걸로 보고 있고, 외국인들이 더 먼저 들어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기 때문에 지금 좀 지켜봐야 되는 섹터로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보험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좀 방어해 줄 수 있는 종목 은행, 보험, 그리고 음식료 이쪽 괜찮습니다. 삼성화재도 0.7% 정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요즘 보험 움직일 때 현대해상이 좀 탄력이 좋던데요. 오늘도 2% 정도 오름세 나타내면서 보험 섹터 가운데서도 눈에 띄는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험주들 이 정도 가격이면은 지금 방어선을 구축하는 측면에서 사도 좋은지 최원주 전문가님 알려주시죠. 네, 오늘 삼성화재 지금 강세고요. 한이 0.78% 이 정도 강세인데고, 현대해상도 지금 한 2% 넘게 강세입니다. 현대해상이 최근에 보험주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격 변동성이 좀 크다라고 좀 보고 있고, DB손해보험도 지금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삼성화재는 조금 무겁지요. 지금 차트 한번 잠시 보시면은요. 지금 박스권입니다. 결국에는 계속적으로 박스권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배당에 대한 것도 섭섭지 않게 나오고 있고, 역시 보험주, 약간 경기방어주가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대안이다라고 보고 있고, 현대해상 굉장히 오늘 좀 탄력이 좀 큰데,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 좀 변동성이 조금 있어요. 다른 보험주들보다는. 그렇게 본다면은, 좀 보험주를 사고 싶은데 조금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거를 좀 원하신다면 현대해상 쪽에 접근도 바람직해 보이고요. DB손해보험도 현대해상이랑 좀 비슷은 한데 좀 움직임은 조금 상대적으로 요즘 좀 저조한 모습. 이 세 업체 중에서는 고가주를 접근하겠다고 하면은 삼성화재, 제일 안정적으로 접근하겠다고 그러면 삼성화재 하는 거고, 아니면은 가격 변동성을 좀 나는 원한다라고 하면은 현대해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는데, 금리 인상기에 계속적으로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금리 인상 사이클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예전에 2차 역마진 나온 것도 해소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항공 섹터 점검하겠습니다. 이쪽이 참 애매하면서 신기하면서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서 원달러 환율이
상당한 이슈죠. 1,420원까지 급등을 해서 이 환율 생각하면 달러 빚을 많이 갚아야 되는 항공주들은 너무 안 좋을 것 같은데 국제 유가도 또 이례적으로 일일 변동폭이 커진 요즘입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거의 6% 가깝게 5.7%나 급락이 나왔으니까요. 이런 거 생각하면은 또 항공주 좋을 것 같고 코로나 풀려서 여행 수요 늘어나면 그러면 또 좋을 것 같고 현재 주가 보겠습니다. 제주항공은 2% 정도 오름세 나타내는데 이 종목은 오늘 권리락입니다. 이 부분 제외하고 봤을 때는 뭐 대한항공, 아시아나, 진해영 모두 다 마이너스권을 기록하고 있는데 또 시장 대비로는 덜 빠집니다. 신규수 전문가님이 이렇게 딱 결론을 내려주세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항공주는요? 항공주는 대한항공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이제 좁은 박스권일 것 같아요. 이번에 나왔던 23,300원 저점을 깨지는 않을 것 같고요. 거기를 저점으로 해서 27,000원 사이에 박스권 움직임을 좀 이제 보일 겁니다. 상공주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상당히 이것저것 불리한 점과 유리한 점이 지금 혼재되어 있죠. 유가는 빠졌는데 과연 그 유가 빠진 게 얼마나 그러면은 유리할까? 그리고 또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달러가 올라가는데 불리한 부분이 또 얼마나 불리할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뭐 일본 여행도 풀리고 뭐 여러 가지 여행들이 풀리는데 그럼 과연 그런 부분에서의 이익 회복력은 과연 얼마나 될까? 이거에 대해 가지고 사실 시장이 아직까지 확신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항공주들은 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변동성을 좀 보인다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뭐 이제 시장이 뭐 아주 나쁘지도 아주 좋지도 않은 상태에서 물음표를 갖고 있다면은 박스권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고 있고 대한항공 지금 박스권 하단이기 때문에 일단은 다시 또 뭐 26,000원, 7,000원까지는 올라온 이후에 올라오면서 이제 실제로 전체 이제 여객 수요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의 이익단의 회복이라든가 또는 그 여러 가지 불리한 점, 유리한 점들을 아마 따져보는 작업들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지금 박스권 하단이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뭐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 아닌가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채권 추심 쪽입니다. 이쪽은 앞서 최현주 전문가는 단기적으로 보자 그냥 테마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테마로 치부하기에는 금리가 내년 뭐 이때까지도 계속해서 오른다 쳤을 때 추세적으로도 계속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지금 차트도 보시면 고려 신용정보 계속 오릅니다. 오늘도 한 6%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SCI 평가정보도 6% 정도의 상승권, 푸른저축은행 보겠습니다. 20% 급등 나오면서 52주 신고가를 쓰고 있습니다. 사회에 짙은 어림자가 어두운 그림자가 내려지고 또 이들 종목에 스포트라이트가 가는 그런 좀 어려운 현실입니다. 최현주 전문가님, 들고 계신 분들은 빨리 수익을 챙기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좀 더 들고 가볼까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전히 홀딩 입장인데요. 뭐 그러나 이제 이거를 신규 매수를 해야 되느냐, 뭐 아주 일부 자금 같은 경우는 해볼 수도 있지만은. 여전히 제가 뭐 이쪽에 대해서는 뭐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고금리라고 해서 지금 만약에 부실채권 늘어나서 얘네들이 인수를 해서 물론 뭐 조금만 회수가 돼도 본전이기는 합니다. 그렇게 워낙 싼 가격에 사가지고 오니까 뭐 10%도 안 되는 가격에 사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얼마만큼 회수가 될 수 있을지 어려운 사람들한테 그거는 조금 저는 의문이다. 그리고 채권 회수에 관한 거는 정부 측에서도 계속적으로 규제안 어떻게 본다면 예전처럼 뭐 강도 높은 채권 추심을 못하게끔 하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본다면은 뭐 채권 회수하는 것도 뭐 쉽지는 않지는 않냐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뭐 단기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아침 분위기 두 분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